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관련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일부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함께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모모동 심원장과 함께 공부하러 가봐요. 고고!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파트입니다. 사실 노인성 질환 파트는 제가 가정복지론, 노인복지론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맡았던 파트라서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오시고 저랑은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단독이 아닌 복합적이다. 노인성 질환은요, 한 가지만 발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는 복합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성 질환과 정상적인 노화는요, 사실상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병은 무조건 노인성 질환이야, 아니야,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면만으로는 구분하지 않고요,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을 느끼시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셔야 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의식의 장애, 심장 수축의 이상, 신경 이상이 올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욕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지금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파트는요, 제가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1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에서부터 여기 항문으로 끝나는 모든 관을 얘기하는데요. 구강, 그리고 인후, 인두, 똑같은 말입니다.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 항문, 을 포함하는 이 입에서 시작해서 찌꺼기가 신체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화기계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 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미각과 후각이 둔화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꾸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이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거는 좀 줄어들고요. 쓴맛은 오히려 더 강하게 느끼십니다. 어르신들은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그래서 자꾸 국을 드시면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죠. 자, 소화 능력이 또 저하됩니다. 췌장 소화효소 생산의 감소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요. 당내성이 떨어집니다. 이 당내성이랑 뭐냐면요, 혈액으로부터 이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어떤 세포가 이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항문의 관략근의 긴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목욕을 꾸준히 진행해 보면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겪게 되실 건데요. 이렇게 샤워를 시켜드리거나 물을 담궈 놓고 욕조에 몸을 담궈서 하는 목욕을 하시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변실금이 나타나서 실제로 물을 다시 갈아드려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 소화기계에는 여러 가지 주요 질환들이 있겠지만은 대략 6가지 정도 짚을게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위염 같은 경우는 명치에 이러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급성 위염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창감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산제를 드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정도 금식하시면서 이 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식 시에는요, 꼭 탈수를 예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장병, 근육층까지 손상이 온 위장병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요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이 위 점막을 손상시켰을 수 있고,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등으로 인한 자극, 그리고 뭐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이 이 위궤양을 발생하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식사나 금연 조절하셔야겠죠. 이 위암 같은 거는요, 조기 위암 그리고 진행성 위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퍼져 있는 상태예요.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는요, 이 점막 하층까지 지나가 가지고 근육층을 뚫고 나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 그림은 첨부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책 참고하시면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책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무슨 설명이냐, 이 문제가 되는 암세포가 그냥 요 앞에만 있느냐 아니면 그 안쪽 피부 안쪽 깊이까지 파고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기 위암이냐 진행성 위암이냐 나누어진다라는 거. 치료 후에 5년간은 재발 여부가 재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5년간은 계속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셔야 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죠. 모든 암이 똑같듯이 체중이 감소되고 허약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장암에 위험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대장 용종이 과거력으로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족력도 좀 보셔야 되고요. 장기간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장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저자녀식 섭취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은 문제로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자녀식이 뭐냐면요, 이 자녀가 남지 않는 저자녀 식이요법이에요. 섬유소가 좀 적어가지고 빨리 소화가 되고 흡수돼서 장에 그닥 부담을 주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장에 잔여물이 잘 남지 않는다는 그런 식이요법입니다. 저자녀 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 저자녀 식이의 섭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설사 같은 경우는 뭔지 다 아시죠? 그쵸? 물 같은 대변.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물 같은 대변을 보거나 혈성, 이 피가 섞여 있는 대변을 보시는 경우 이런 설사에 포함됩니다. 자꾸 설사를 하시게 될 경우는 물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설사를 계속 하게 됨으로써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물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셔서 탈수를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사실상 이때는 좀 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변비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변비는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많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배변의 횟수가 많이 줄고 배변 자체의 양이 감소하고, 또 배변 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때 우리는 변비라고 하고요. 변을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이것도 변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잔변감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변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 것 같은 거, 혹은 변을 봤지만 대장 자체에 이 변이 남아있어서 계속 내가 배변을 안 한 것 같은 느낌, 이걸 우리는 잔변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잔변감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는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해주고요. 역시나 저자녀식이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흡기의 특성인데요.
호흡기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를 얘기합니다.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 이런 애들을 호흡기라고 얘기해요. 호흡기가 뭐예요? 여러분 산소를 우리가 하면서 흡수를 하죠. 섭취를 해요. 그 다음에 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설합니다. 가스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산소를 먹으면서 맑은 공기를 흡수하고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배설하는 이러한 과정, 가스를 교환하는 과정 호흡기계가 하는 겁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폐 순환량이 감소되면서 폐활량이 감소가 오죠. 호흡 근육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이렇게 숨을 쉬시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죠. 기관지 분비물의 증가로 호흡기계에 감염이 쉽습니다. 자, 호흡기계는 특히 5가지 질환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고열이 생기고 안정감을 취하면 좀 낫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이라든지 전신 세약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거담제라든지 기관지를 확장하는 그런 확장제를 사용하면 좀 낫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여러 번 나눠서 식사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폐렴 같은 경우는 폐산소의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계속 마른 기침을 한다던가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규칙적인 환기를 시켜주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온도를 유지해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하라 그러는데요. 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천식이나 폐렴이 있으신 분들은 두 분 다 매년 1회 폐렴 구균 백신을 예방 접종으로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천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이 과민 반응인데요. 꽃가루, 진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천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라고 얘기도 해요. 이런 쌕쌕거리는 호흡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좀 나아지고 곰팡이 먼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염 등과 같은 이 염증 증상, 감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긴장감도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폐결핵으로 넘어가면요. 요즘에 자꾸 다시 문제가 나오는 게 이 폐결핵이에요. 아니 이게 언제적 결핵인데 요즘에 결핵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근무하시다 보면요. 은근 폐결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폐결핵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폐결핵을 걸려서 요양보호사한테 옮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결핵균이 폐에 있게 되면서 발생되는 건데요. 이 결핵균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높아요. 이 폐결핵 같은 경우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을 같이 갖고 있고요.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 그리고 혈액성 가래, 그리고 화농성, 점액형 가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나 의심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인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만성기관지염의 증상과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에 대한 얘기를 좀 따로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침, 만성기관지염의 증상 기침, 그리고 잦은 호흡기 감염,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숨이 참, 가래 이런 것들이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폐결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이게 고열, 그리고 늦은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그리고 2주 이상 기침이나 흉통까지 느끼실 경우 폐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폐결핵 치료는 사실 약물 복용이 매우 중요해요. 항결핵제는 워낙 양이 여러 가지이고 또 약의 양도 많고 복용 기간도 길기 때문에 처방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시고 자의로는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요.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균들이 나중에 다시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해서 결론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핵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원래는 영상을
두 가지 편으로 나누려고 했는데요. 찍어보니까 너무 길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위에, 여러분 여기 따라가시면 제 사진 오른쪽에 느낌표 표시에 알람 하나 뜨지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연속해서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된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